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조림 요리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달콤 짭짤한 조림 요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역과 능력도 떨어지고 간의 해독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조림 요리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림 요리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조림 요리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조림 요리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장병,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조림 요리를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짠 조림 요리도 이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조림 요리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때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든 조림 요리를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조림 요리의 특성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간을 세게 하고 장시간 졸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아지죠. 여기에 기름기 많은 재료까지 더해지면 포화지방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치솟으며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림 요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별미라고 여기시는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은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100g당 나트륨이 1000에서 1200mg에 달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간장게장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간장게장이 날 것을 간장에 절인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작은 식중독도 노년기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모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간장게장을 즐겨 드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비브리오균 감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 설사 정도로 끝날 일이 이 어르신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2주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간장게장의 또 다른 문제는 짠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소금입니다. 게장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70세 박씨 할아버지는 간장게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시다가 혈압이 200까지 치솟았어요. 평소에는 140 정도로 관리가 되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응급실에서 혈압약을 투여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을 드실 때 보통 밥을 많이 드시게 되죠. 짠맛 때문에 자꾸 밥이 당기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까지 과다 섭취하게 되어 혈당까지 치솟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2중, 3중으로 위험한 거예요. 또한 간장게장에 사용되는 간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간장에는 보존을 위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간 해독에 부담을 주게 되고 간 기능이 약해진 65세 이후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장게장은 그 자체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권장량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간장게장까지 드시면 하루에 권장량의 3배, 4배를 쉽게 넘기게 되죠. 이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장게장은 65세 이후에는 독과 같은 음식이다.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돼지갈비찜이든 소갈비찜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갈비찜 한 접시 200g만 드셔도 포화지방이 20g, 나트륨이 1800mg 이상 들어갑니다. 포화지방 20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이 성인 기준 13g인데 갈비찜 한 접시로 이미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 포화지방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최 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분과 함께 외식을 자주 하셨는데 특히 갈비찜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은 드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는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8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전에는 200 정도였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갈비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념입니다. 간장, 설탕, 물엿, 각종 조미료가 들어가면서 나트륨과 당분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갈비찜 양념에는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갈비찜의 또 다른 문제는 고기 자체의 질입니다. 찜용 갈비는 보통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사용하는데 이런 부위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특히 많이 들어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음식이 더욱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9세 김 씨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갈비찜을 만들어 드시다가 급성 췌장염에 걸리셨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것이 원인이었죠. 췌장염은 정말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질환인데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갈비찜을 드실 때의 식습관도 문제예요. 갈비찜은 보통 밥과 함께 드시게 되는데 달콤한 양념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까지 과다 섭취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또한 갈비찜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치아가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질긴 고기를 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소화기관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갈비찜을 드신 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셨어요. 세 번째는 장조림입니다. 쇠고기 장조림이든 계란 장조림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장조림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간을 극도로 세게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한 접시 50g에도 나트륨이 700에서 800mg이나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조림을 밥 반찬으로 매일 드시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짠 반찬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장조림을 많이 드시는데 이는 혈압 조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이씨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계속 160 이상으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매 끼니마다 아내분이 만들어주신 장조림을 드시고 계셨어요. 하루에 3번, 일주일 내내 말이죠. 식단을 바꾸고 장조림 섭취를 중단한 후 2주 만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조림의 또 다른 문제는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장조림 양념에는 아질산 나트륨, 구안일산 나트륨 등의 보존료와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장조림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해요. 계란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여기에 짠 양념까지 더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담당했던 71세 박씨 할머니는 계란 장조림을 즐겨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섰어요. 이는 즉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장조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간장과 설탕의 양도 문제예요. 단맛과 짠맛을 동시에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조미료가 들어가는데 이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더욱이 장조림은 그 특성상 오래 끓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 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염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짜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만든 장조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만든 장조림이라고 해서 나트륨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장조림을 드신 후에 갈증도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65세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수분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통조림 생선조림입니다.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많은 분들이 생선이니까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통조림 생선조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조림 생선조림의 가장 큰 문제는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소금과 첨가물입니다. 꽁치 통조림 1캔만 드셔도 나트륨이 1500에서 20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정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셔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자주 드셨어요. 특히 고등어 통조림을 일주일에 서너 캔씩 드셨는데 3개월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어요. 통조림 생선조림에는 보존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등의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후에는 이런 첨가물들이 몸에 축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조림 생선조림은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 처리하기 때문에 생선에 좋은 영양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나쁜 성분들만 농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좋은 성분은 줄어들고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콩기름이나 파뮤를 사용하는데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4세 한씨 할머니는
통조림, 꽁치조림을 즐겨 드시다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200까지 올라간 거죠. 자세히 알아보니 하루에 통조림 한 캔씩은 꼭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통조림 생선조림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통조림 생선조림은 나트륨 폭탄이에요.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라면 한 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정도니까요. 이런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조림 요리가 왜 위험한지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둘째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 셋째는 각종 첨가물과 보존료로 인한 간과 신장의 부담, 넷째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조림 요리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밥도둑이라며 밥 추가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짠 조림 요리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밥이 당기게 되고 결국 과잉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까지 치솟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셨어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집에서 직접 담근 조림이라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든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정에서 만든다고 해서 나트륨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9세 최 씨 할머니는 내가 직접 만든 장조림이니까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매일 드셨는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가정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나트륨은 나트륨이거든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찌개, 국 같은 다른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장조림까지 함께 드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의 2배에서 3배를 손쉽게 넘기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관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림 요리는 그 특성상 나트륨 밀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조림 요리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76세 김 씨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특히 고등어 통조림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 캔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얼굴이 부어오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2까지 올라가서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71세 박 씨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간장게장을 특히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는데 1년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관상동맥이 8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짠 조림 요리를 장기간 꾸준히 드셨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혈관과 신장의 손상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거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서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음식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조림 요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조림 요리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상에게 좋은 건강한 조림 요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림 요리들은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무조림입니다. 무조림을 만들 때는 저염 간장과 들기름을 소량만 사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무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치아가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씨 할머니는 장조림 대신 무조림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무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 결과였죠. 또한 무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좋아서 장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어요. 무조림을 만들 때는 일반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고 설탕 대신 조금의 꿀이나 조청을 넣어주세요. 무 자체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고소한 맛도 나고 무의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무 100g당 나트륨이 50m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안전한 조림 요리예요. 무조림의 또 다른 장점은 씹는 느낌이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는데 무조림은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도 풍부해서 전체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연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비타민C는 혈관 탄력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데 연근이 이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근조림을 만들 때는 꿀이나 조청을 소량 활용해서 단맛을 내는 것이 좋아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연근 자체에도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조미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송씨 할아버지는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연근조림을 꾸준히 드신 후 장 건강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연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준 거죠. 연근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뮤신은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뮤신이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줘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는 65세 이후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는데 두부가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두부조림을 만들 때는 기름에 굽지 말고 그대로 간장과 채소를 넣고 졸여주세요. 기름에 구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저염 간장을 사용하고 당근이나 양파, 대파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제가 진료했던 77세 김씨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두부조림을 꾸준히 드신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셨어요. 두부의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 거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갱년기 이후 건강 관리에 정말 좋아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버섯조림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어떤 버섯이든 좋아요.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버섯조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셨는데 버섯조림을 꾸준히 드신 후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 결과였죠. 특히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버섯조림의 가장 큰 장점은 칼로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버섯 100g당 칼로리가 20kcal도 안 되거든요. 65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버섯조림은 든든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없어요. 또한 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림 요리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조림 요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65세 이후에는 짠 조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왔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몸은 65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신장 기능은 30% 이상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현저히 감소해요.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어서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나는 80세까지 간장게장 먹고도 아무 탈 없었는데 왜 갑자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몸은 이미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고나트륨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집에서 만든 조림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나트륨 함량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만들 때 간을 맞추려고 더 많은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집에서 만든 음식의 염분 함량을 과소평가하세요. 우리 집 음식은 싱겁게 해먹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장조림이나 간장게장 같은 음식은 그 특성상 간을 세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들어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만든다고 해서 마법처럼 나트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음식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재료 자체가 나트륨이 많다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림이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채소, 두부, 버섯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조림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면 너무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건강한 조림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무조림, 연근조림, 두부조림, 버섯조림은 모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면서 나트륨 함량은 낮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이런 조림들은 65세 이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면서도 혈압이나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씨 할아버지는 처음에 고기나 생선 조림 말고 무슨 맛이 있겠어 라고 하셨는데 막상 건강한 조림들을 드셔보신 후에는 이것도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0포인트나 떨어져서 정말 놀라셨어요. 건강한 조림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주 드셔도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위험한 조림 요리는 조금만 드셔도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조림 요리는 매일 드셔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림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연근조림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해주고, 두부조림의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주고, 버섯조림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이제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점검해 보세요. 간장게장, 갈비찜, 장조림, 통조림, 생선조림이 있다면 과감하게 처분하시거나 드시는 횟수를 점점 줄여나가세요. 둘째, 다음 장보기를 하실 때는 무, 연근, 두부, 버섯을 꼭 사오세요. 건강한 조림의 재료들이에요. 셋째, 조림을 만들 때는 항상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고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을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넷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며칠씩 드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적당량만 만들어서 드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변화를 느끼시면 그 이후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런 건강한 조림 요리로 식단을 바꾸셨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변화들입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는 혈압입니다. 위험한 조림 요리를 끊고 건강한 조림 요리로 바꾸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씨 할머니의 경우 간장게장과 장조림을 끊고 무조림과 두부조림으로 바꾸신 후 3주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부종이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나 발목이 붓는다고 호소하시는데 대부분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이에요. 건강한 조림 요리로 바꾸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무조림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면서 부종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화 기능의 개선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게 되는데 건강한 조림 요리들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돼요. 특히 연근조림의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면서 위 건강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변비 개선입니다.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무조림, 연근조림, 버섯조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한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위험한 조림 요리들은 칼로리도 높고 나트륨 때문에 밥을 많이 먹게 되어서 체중이 늘어나기 쉬워요. 하지만 건강한 조림 요리들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버섯조림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든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정말 좋아요.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한 조림 요리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특히 버섯과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버섯조림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다른 조림 요리들의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감기에 잘 걸리시던 분들이 건강한 조림 요리를 드신 후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조림 요리라고 해도 잘못 만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저염 간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양이 많으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간장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꿀이나 조청을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재료 자체의 단맛을 살려주세요. 세 번째는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는 것은 좋지만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영양소는 파괴되거든요. 가능하면 그때그때 적당량만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다른 짠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한 조림이라고 해도 김치, 젓갈, 찌개 등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조림 요리들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무조림을 만들 때는 쌀뜨물에 물을 먼저 삶아주면 단맛이 더 좋아져요. 연근조림은 식초를 조금 넣고 데쳐서 변색을 방지하세요. 두부조림은 두부를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면 부서지지 않아요. 버섯조림은 버섯의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졸여야 간이 잘 배어들어요. 또한 계절에 따라 재료를 바꿔가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봄에는 새순이 나오는 버섯들로,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무로, 가을에는 영양이 풍부한 연근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두부로 조림을 만들어 드시면 계절에 맞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림 요리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드셨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해온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간장게장 대신 무조림을 드셔보시고 내일은 장조림 대신 두부조림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건강한 식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한 분이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의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함께 식단을 바꾸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려요. 두 분이 함께 건강한 조림 요리를 만들어 드시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훨씬 쉽게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많은 부부 환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65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림 요리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간장게장입니다. 나트륨 폭탄이면서 세균 감염 위험까지 있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둘째는 갈비찜입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서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음식이죠. 셋째는 장조림입니다. 매일 먹는 밥 반찬이라서 더욱 위험하고 혈압 조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넷째는 통조림 생선조림입니다. 보존료와 과도한 나트륨으로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적극 드셔야 할 건강한 조림 요리 4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무조림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최고의 조림 요리예요. 둘째는 연근조림입니다. 혈관 탄력을 강화하고 변비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셋째는 두부조림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조림 요리죠. 넷째는 버섯조림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조림 요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3가지 핵심 원칙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65세 이후에는 짠 조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둘째, 집에서 만든 조림이라도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조림이 먹고 싶을 때는 채소, 두부, 버섯으로 대체하세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식단을 바꾸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신 분들,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신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짠 조림 요리를 오랫동안 즐겨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단을 올바르게 바꾸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도 수없이 봐왔어요. 혈압약을 줄이게 된 분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된 분들, 이런 변화들을 볼 때마다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약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위험한 조림 대신 건강한 조림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비싼 치료비를 내며 고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드셨던 음식들을 점검해 보시고 내일부터는 위험한 조림 하나를 건강한 조림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2개,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조림만 드시도록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혈압 수치의 변화, 체중의 변화, 컨디션의 변화를 일기처럼 적어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놀라실 정도의 변화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큰 동기를 줄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림 요리 4가지는 간장게장, 갈비찜, 장조림, 통조림, 생선조림입니다. 이 조림 요리들은 극도로 높은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과 뇌졸중, 포화지방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각종 첨가물로 인한 신장과 간 손상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조림 요리 4가지는 무조림, 연근조림, 두부조림, 버섯조림입니다. 이 조림 요리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조림 요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65세 이후에는 짠 조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집에서 만든 조림이라도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조림이 먹고 싶을 때는 채소, 두부, 버섯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조림 요리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조림 요리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조림 요리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조림 요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